공시가 현실화를 폐지한다. 어떤 정책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집을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은 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팔았는데 이 사람이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시가 변동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세금을 냈다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생토론회 가셔가지고 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갖다 문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요. 이게 징벌적 과세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공시가 현실화를 폐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폭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하고 그 다음에 돈 빌리는 걸 죄어왔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실은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런 점에서 공시가 그런 정책을 힘들게 한다는 인식하에 그걸 어떻게 바꿀 건가의 문제가 꾸준히 논의되어 왔는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민생토론회에 나와서 이걸 공시가격 현실화하는 문정부의 정책을 폐지한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일부에서는 심지어 조세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이슈들을 가지고 그 총선에서도 무슨 백이었더니 그다음에 누가 실언을 했느니 그런 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물론 그것도 하나의 논란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지엽적인 것들의 그 정치적인 논쟁이 그런 쪽으로 쏠려 있어서 이런 종류의 큰 정책을 두고 좀 민생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총선에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공시가격 그 현실화라는 게 결국은 시가에 맞게 공시가격을 이제 계속 따라가도록 거기에 이렇게 하자는 정책인데, 그게 이제 현실화될수록 실제로는 세후 부담이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또 이게 주택 가격이 어떨 때는 굉장히 높지만 어떨 때는 또 지금은 상당히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등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이 정책에 대해서는 메이저 언론 가운데 한 군데서는 이게 그래도 공시가격 현실화, 이게 가야 될 길 아니냐, 천천히 갈 수는 있지만 그게 가는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경제신문에서는 그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그래서 좀 더 부동산세를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경려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공시가격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여러분이 구입한 장부 가격이 있을 겁니다. 구입한 해에 얼마를 주고 샀다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팔 때의 가격이 있을 겁니다. 팔 때, 판매를 할 때.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면 파는 걸 1년마다 계속 파는 게 아니라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뭐 물론 일부 사람들은 투자용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외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을 그렇게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가 직접 자기가 가진 주택을 팔지는 않고 그냥 갖고 있는 동안에 그 가격이 계속 움직일 테니까 그런 시가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각 연도마다 예를 들면 그럴 때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하고 세금을 매기는 게 좋은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하나의 생각은 그 시가에 맞게 시가대로 거기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좋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한번 공시가격 변동률을 한번 볼까요? 한번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계속 춤을 춥니다. 그죠? 계속 높을 때는 뭐 22.7% 공시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시가 비율을 뭐 일정하게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오르면 같이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시가의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시가격이 거의 뭐 시가의 60%다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시가의 60%가 22.7% 올랐다 그러면 그 가격도 그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죠? 가격도. 그래서 이걸 22.7% 올랐다는 건 결국 시가가 주택 가격이 그 정도 올라서 그런 거고 또 쭉 내려가 빠질 때는 뭐 마이너스 4.6%도 있고 또 19.5%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컨대 10에서 20 사이에 있는 15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공시가격이 오른 그 시점에 사가지고 저기 뭐 쭉 내려가서 한 18% 정도 떨어져 그게 아마 2023년쯤 되나 그럴 텐데 그때 집을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은 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팔았는데 이 사람이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시가 변동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세금을 냈다가 또 어떨 땐 또 지금 파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말하자면 구입할 때보다 더 낮게 말하자면 손해를 보고 팔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세금을 물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고 흥미롭게도 이게 이제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미국의 경우에 그 보유와 관련된 세금을 구입 가격이 있으면 그 구입 가격의 예컨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주택의 보유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건 팔 때 구입 가격과 그 다음에 판매 가격 그 차이를 갖다가 그때의 물가 상승 이런 걸 갖다 충분히 고려해서 그 일부를 이렇게 받는 그 정도 선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게 또 이런 조사를 하고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안 그래도 이 예전에 여기에 이제 아시아 투데이에서 유튜브를 시작할 초창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회계를 개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시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다면 지금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그 다음에 기타 뭐 거래 비용, 뭐 세금, 거래에 따른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뭐 부동산 부동산 하는
복덕방 역할을 하는 그런 곳에다가 부동산 중개소에다가 또 대는 돈 뭐 등등 그게 이제 거래 비용인데 그것들 다 빼고 나면 내가 가진 이걸 갖다 처분을 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이걸 가늠해 보는 거는 좋고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세 당국이 이걸 변화를 갖다가 변화를 계속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미실현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실현되지 않는 이익인데 가상적으로 있다 생각하고 그냥 세금을 계속 이 시가 변동에 따라 붙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앙일보죠. 중앙일보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더디 가더라도 이게 옳은 방향의 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처럼 그게 미실현 이익인데 이런 식으로 공시가격을 100%로 해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세율도 시가가 낮다는 걸 감안한 세율인데도 그게 부담스러운데 이걸 갖다가 100%로 해갖고 말하자면 세율 변동도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엄청난 과중한 압박을 주는 거는 결국은 이게 윤 대통령도 정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금의 정가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주택에 대한 소유하고자 하는 그게 적어지고 그 다음에 공급이 줄어들면 임차를 위한 그런 주택도 더 적게 지어질 거고 결국은 그런 부담들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 임차인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정가까지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경예님께서 주택 경제가 너무 많이 올라 매매가 안 되니 전세가 많이 올라 있어요. 예. 매매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이든 뭐든 거래라는 거는 둘 다 만족해야 일어나는 겁니다. 거래는. 그래서 거래는 활발할수록 여러분 생각하기에 거래를 하면 한쪽이 만약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거래에서 나는 손해를 본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거래를 하겠어요? 거래를 한다는 것은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하는 것보다는 거래를 하는 게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둘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거래가 활발할수록 말하자면 경제가 말하자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이라든가 거래에 따른 세금, 지금 보유도 마찬가지고 보유하고자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억제를 해놓으면 주택 문제가 더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유세라는 게 이게 그게 뭐 어떤 세금이든 간에 세금은 기본적으로 낮을수록 세금이 많다는 거는 소득 가운데 정부가 가져가서 결정하는 몫이 더 커지고 개인이 알아서 선처리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몫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경제적 자유지수를 낼 때 이제 그런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몫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정부가 가져가서 개인 대신 결정을 내리는 몫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이게 이제 정부의 몫이 그러니까 세금이 클수록 경제 자유도는 낮은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몫이 클수록 경제 자유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역사적으로 관찰할 때 그런 경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경제가 번영했습니다. 이건 뭐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데요. 그런 것까지 같이 다 감안했을 때 주택 관련 세금도 이게 무슨 주택으로 인해 갖고 엄청난 돈을 번다는 잘못된
뭐랄까 그런 것들이 같이 묶여갖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도 가벼워질수록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택 생산도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 못 얻고 있어요. 모두 월세만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관찰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전번에 그 전세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서 자기가 전세를 들었다가 그 전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집 주인들이 약간 좀 의도적으로 미리 다 뭐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남아있는 집을 처분해봐도 전세를 못 받게 만드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도망가든가 뭐 어떤 그런 짓을 벌이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되고,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부동산은 강력하게 규제해야 되고 세금을 매겨야 되고 이런 것들하고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고 멀리 보는 그리고 당장 누군가 집값이 올라가고 팔지 않더라도 기분 좋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데서는 조금 더 떨어져서 정책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하다만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도 바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집값이 오를 때 시가를 하면 처음에 아시아투데이 초창기에 유튜브 할 때 제가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돼가지고 그러면은 공시지가가 높여가지고 그냥 부담 많이 매긴 게 그 떨어진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냐. 이자를 돈을 풀어갖고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서 그 돈이 주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갖고 나중에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나중에 이게 돈을 풀었던 돈을 인플레 같은 염려 때문에 다시 걷어들이면 그러면 그때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처음에 그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둔 격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는 이런 정책은 부담을 그러니까 주거 부담을 갖다 줄여준다는 의미로 그리고 주택 시장을 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런 정책들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저는 장부 가격으로 딱 하고 몇 프로 계속 그 장부 가격으로 하다가 나중에 팔 때 그때 양도세를 갖다가 물가 상승을 다 고려한 다음에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예전에 뭐 폭탄이라는 말을 보유세가 종부세나 보유세가 폭탄이라는 말을 나온 이유가 이런 식으로 세금을 몇 번 내고 나면 집 주인이 집을 팔고 나갈 정도로 그 부담이 과도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런데 흥미롭게도 뭐 이런 정책을 하니까 또 다른 데서는 뭐 세금을 지금 거둘 수 있는 걸 안 거두니까 이게 세금 포퓰리즘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이제 이게 또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로드맵 문정부가 했던 이런 정책을 공시가 이제 현실화 그러니까 차차 시가에 가깝게 가게 하는 정책을 폐지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법을 고쳐야 됩니다. 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되는데 뭐 필요하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은커녕 뭐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다 보니까 뭐 제대로 뭐 정책을 하나 제대로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이번 총선에 이제 과반을 확보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펼쳐보기 위한 어떤 기회를 갖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그게 될 수 있을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번 총선 결과가 매우 주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여튼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약간 뭐 삐걱거린 부분이 있었죠. 뭐 사퇴 내지는 뭐 그런 걸 두고 뭐 발언을 두고 뭐 조금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있었는데 이게 차차 정리되고 있어서 정리되고 총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쪼록 뭐 이게 잘 돼서 좀 뭐랄까 총선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석을 여당이 뭐 얻어야 뭐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당장 여러분한테 좀 우리 삶에 바로 닿아 있죠. 그리고 공시 가격이란 게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얼마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배제된다든가 뭐 이런 그런 점에서 이게 공시가격이 단순히 그 주택과 관련된 보유세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어떤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참 좀 뭐랄까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책을 한번 펼쳐보기 위해서도 이번 총선이 좀 잘 됐으면 합니다. 송경애 님이 그러셨네요. 맞습니다. 이번 총선 진짜 중요합니다. 우파가 무조건 함께 뭉쳐야 합니다. 서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결국은 참 역사란 게 정치란 게 대세를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정책이 있고 A-라는 정책인데 그것과 완전히 다른 마이너스 A 정책이 있고 마이너스 A-가 있으면 A하고 A- 간의 그 차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A가 아닌 완전히 다른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격이 되는 그런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게 그런 점에서 정치는 대세를 놓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록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큰 줄거리에서는 그러니까 방향성에서는 같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그런 노력이 선거에서는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공시가격 자유화하면 아파트 공시가격 내려갈 수 있는지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파트 공시가격을 말하자면 자꾸 시가에 맞게 자꾸 높이는 걸 갖다가 이번에 폐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을 자유화한다기보다는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추도록 공시가격이 시가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번에 이제 폐지한다는 거니까 아파트 공시가격 자체가 급하게 올라가는 거 이제 맞겠죠. 일단 잡아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올리지는 않는 방향으로 윤 대통령이 계속 그걸 갖다가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